안녕하세요. 주마케터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세팅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잘 되는 세팅, 효율이 잘 나오는 세팅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뭐 이런 식으로 여쭤보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사실 이거는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정답이 없죠. 내가 어떻게 세팅하느냐. 이거는 결국에 나만의 인사이트, 나만의 이제 습관과 비슷하게 편한 대로 좀 세팅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제가 한번 제가 운영하는 방식, 제가 세팅하는 방식으로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꼭 이대로만 따라하지 마시고 본인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편리하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캠페인이 트래픽 캠페인이거든요. 그래서 트래픽 캠페인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트래픽 캠페인 같은 경우는 이 클릭수 최대화 이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눌러도 나오지 않습니다. 전환 캠페인은 이제 전환수 캠페인이랑 전환 가치 최대화 이런 게 같이 나오는데 트래픽은 이것만 나온다. CPC도 똑같고요. 입찰가 한도 없음으로 처음에 되어 있는데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시면 이대로 세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입찰가 한도 걸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에 관련돼서 나오니까 확인을 해주시고요. 비용 한도도 있는데 이 비용 한도 같은 경우는 요즘 잘 안 써요. 근데 이게 어떤 건지 궁금하면 여기에 대보면 관련돼서 다 알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예전에 찍었던 영상들이 많으니까 참고를 해주시고요. 입찰가 일단은 한도로 하는데 내가 어떤 지면에 할 거냐에 따라서 입찰가가 달라져요. 그래서 지면 먼저 저는 세팅을 하는 편입니다. 계제 위치에서 디바이스도 있고 계제 위치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모바일이면 모바일, PC면 PC로 나눠주는 게 좋습니다. 일단은 PC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메인과 서비스 통합. 그렇기 때문에 설명은 모바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로 하게 되면 이제 네이버에서 스마트 채널, 피드, 네이버 메인, 서비스 통합이 나오게 되고 궁금한 거는 여기에 이제 대보면 되고요. 퍼포먼스 네트워크 이거는 이제 검색 광고로 치면 파트너 매체죠. 외부 제휴 매체까지 확장해서 간다고 하는데 저는 지금은 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혹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서비스 통합을 하고 있다 아니면 피드 하고 있는데 피드에서 효율이 안 나요 하는 경우에는 이쪽에서 많이 빠져서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이거는 보고서에서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남겼다고 칠게요. 일단 피드로 한번 정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데모 그래픽을 한번 저는 설정을 합니다. 여기서 만약에 남성 타겟이라고 할게요. 남성 30에서 54세까지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정했잖아요. 그러면 이거의 그룹은 남성 30에서 54세까지 피드 그룹이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타겟을 골라야 되잖아요. 타겟은 크게 두 가지로 보는데요. 잠재 고객과 관심사 구매 의도가 있습니다. 저는 첫 번째로 구매 의도를 먼저 해요. 1순위 구매 의도. 구매 의도를 모두 펼치면 관련된 게 다 나와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스포츠 용품으로 하겠습니다. 스포츠 용품으로 한다고 하면은 일단은 저는 관련된 거를 갑니다. 네, 가서 스포츠 용품 있죠? 용품도 엄청 많아요.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뭐 겨울 관련된 걸로 하겠습니다. 뭐 스키 같은 게 있으면 여기서 찾아보는 거죠. 내가 있는지 없는지. 근데 아마 겨울 스포츠 용품에 스키, 스노우보드 관련된 것들이 다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면 러닝으로 한번 또 해볼까요? 그러면 달리기 육상 용품이 나올 것 같고요. 일반 운동 용품, 그다음에 러닝 용품 중에도 되게 많잖아요. 뭐 아대도 있을 수 있고 무릎 보호대, 발목 보호대, 헤어밴드 뭐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관련된 것들을 좀 엮기도 해요. 가끔은 뭐 축구 용품, 헬스 피트니스 장비, 뭐 자전거 사이클 관련해서 러닝과 조금 이어갈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고 저는 이제 구매 의도를 1순위로 잡은 게 관심사까지 넣게 되면 너무 타겟 모수가 많아지거든요. 제가 지금 확인을 누르면 5개 가지고 남성의 30에서 54세까지 연령을 클릭하고 5가지의 구매 의도를 넣었을 때 460만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관심사 똑같이 들어가서 스포츠 관련된 게 있잖아요. 제가 스포츠 용품만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늘어나거든요. 상관이 없지만 내가 여기서 더 추가하게 되면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저는 가능한 구매 의도만 먼저 하고 그 다음엔 믹스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는 뭐 타겟 추천을 할 때도 있고요. 타겟 추천을 하면 제가 선택한 거에 관련해서 얘가 가장 유사한 잠재 고객을 추천을 해줍니다. 그리고 뭐 이전에 설명드렸지만 타겟 설정 방식이 있는데 교집합으로 할 거냐 합집합으로 할 거냐 지금은 포함으로 되어 있고 보면은 670만이잖아요. 670만에서 내가 일치 교집합으로 하게 된다면 260만으로 확 줄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걸 줄일 것인지 넓힐 것인지, 만약에 노출 자체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면 난 좀 더 전환에 집중하겠다 하면 저 같으면 교집합으로 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첫 번째는 구매 의도, 두 번째는 관심사랑 구매 의도 같이, 세 번째는 뭐 교집합 요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부터는 뭐 사실 다 이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 많아서 찾기 어렵다라고 하는 경우는 검색을 하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스포츠 이런 식으로 하면 스포츠 관련된 것들이 다 나오거든요. 관심사도 나오고 구매 의도도 나오니까 관련된 것들을 하면 되겠죠. 아까 스포츠 의류도 좀 괜찮을 것 같잖아요. 그러면 같이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일단 세팅을 했다고 칠게요. 그러면 이게 한 그룹이 되겠죠. 피드 남자 35에서 54세 러닝 관련 구매 의도 이런 식으로 넣는 경우도 있고요. 알아보기 쉽게 영어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거는 자유롭게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잠재 고객입니다. 잠재 고객은 말 그대로 내가 생성한 잠재 고객 메뉴에서 생성한 타깃을 불러와서 타겟팅을 걸거나 타겟팅, 제외를 걸거나 하는 거고요. 최대 이제 30개까지 할 수 있다고 하고 타겟 모수가 1000은 넘어야 됩니다. 1000이 안 넘으면 진행이 불가해요. 그래서 뭐 고객 파일, 메타겟, 웹사이트 자사몰로 하시는 경우는 자사몰 타겟이 나오고요. 외부 오디언스, 맞춤 타겟은 여기에 지금 모자이크가 되어 있지만 이 브랜드가 관련된 키워드를 이제 넣을 수 있죠. 맞춤 타겟을 해서 타겟 모수가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타겟 모수로 할 거냐. 여러 가지를 넣어서 선택도 합쳐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단독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스토어 타겟. 스토어 타겟은 말 그대로 리타겟팅처럼 우리가 자사몰 하듯이 메타, 구글 하듯이 스토어를 타겟할 수 있습니다. 방문, 그다음에 구매, 시도, 구매, 이력 등등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넣으면 처음에 제외로 나오거든요. 여기서 포인트가 제외로 되어 있는 게 처음에 선택하면 된다는 줄 알고 그냥 내려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꼭 포함을 시켜줘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스토어 타겟을 쓸 때는 포함으로 하고 구매 시도한 사람까지 포함을 할게요. 근데 구매한 지 30일 이내 되는 사람은 제외. 이렇게 하게 되면 방문을 하고 구매 시도를 했지만 구매한 지 30일이 안 된 사람들은 노출시키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고요. 반대로 구매한 지 30일 이내인 사람들한테 내보내겠다 하면 이렇게 되는데 너무 적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일자를 잘 조절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객 여정. 이거는 이 브랜드 스토어 광고주만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내 고객이 어떻게 여정을 살폈는지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따라서 넣을 수 있거든요. 관심을 지속된다고 생각되는지 아니면 구매 시도가 있었는지 브랜드를 발견하고 구매 시도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설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설정해서 효율이 괜찮거든요. 그래서 꼭 고객 여정은 좀 쓰는 거를 전 추천드립니다. 그다음에 알림받기. 이거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는 쇼핑 프로모션만 진행 가능했는데 지금은 전환 캠페인에서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알림받기도 어떻게 보면 리타겟팅, 단골 고객의 리타겟팅이니까 이것도 꼭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다음에 CRM, 이것도 브랜드 스토어만 좀 진행이 가능한데 말 그대로 AI가 알아서 좀 찾아주는 AI 모수를 활용하는 방법이고요. 이 타겟을 하는 경우는 뭐 50만, 100만, 200만 이런 식으로 설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CRM, 마케팅 타겟도 가능한 꼭 써봐라. 근데 이거에 너무 맹신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유사 타겟은 구매한 이력이나 아까 스토어 타겟이 있었잖아요. 웹사이트 타겟이나 스토어 타겟에 내가 선택한 방문, 구매, 상품찜, 장바구니 등 관련된 것들을 선택해서 모수를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얼마나 유사한 타겟을 모수를 좁힐 거냐, 넓힐 거냐에 따라서 관련된 유사 타겟을 만들어주는 게 말 그대로 유사 타겟입니다. 잠재 고객은 이렇게 해서 총 한 10개가량 되는데요. 여기서 제가 많이 쓰는 거는 유사, CRM, 알림받기, 고객 요정, 스토어 타겟, 맞춤 타겟 이렇게 6개가 되고요. 자사몰이 있는 곳은 웹사이트 타겟까지 총 한 6개에서 7개 정도 쓰고 있다. 그 다음에 타겟 확장이 있는데 이게 피드 광고만 진행이 되는데요. 말 그대로 그 구글에도 그룹 설정에 가면 확장이 있어요. 최적화 타겟팅이 있는데 그것들을 이제 하게 되면 내가 설정한 타겟 외에도 관련된다고 생각되고 좀 유사하다고 생각이 되면은 알아서 확장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좋기도 하지만 사실 좀 이것 때문에 매출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매출이 떨어진다기보다 의도치 않게 좀 노출도 많아지고 유입도 많아지면서 비용이 글로 많이 새요. 그래서 내가 좀 써봤는데 별로다라고 하면 과감히 좀 끄고 진행을 하시고 내가 정확한 원하는 타겟이 있으면 무조건 끄고 근데 조금 더 모수를 넓히겠다 하면 켜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결국 이제 타겟의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지면에 할 거냐에 따라서 입찰가가 달라지거든요. 피드 같은 경우는 뭐 업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한 400원에서 많게는 한 800원 사이로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 예산이 많으면 많은 대로 설정을 하시고 처음에는 뭐 보수적으로 한 중간 정도 잡겠다 해서 움직이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나는 좀 예산이 확 튀는 걸 좀 막고 싶다라고 하면 처음부터 좀 줄여서 진행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해지면 이제 오디언스 타겟이 어떻게 되는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몇 세부터 몇 세까지인지, 그 다음에 지면은 어디인지, 지면은 꼭 가능한 이렇게 섞지 마시고 간혹 다 넣어서 하는 경우 있어요. 리타게팅 같은 경우는 다 넣어서 해도 사실 크게 없는 상관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운영을 할 때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타겟은 저는 무조건 나눠서 테스트를 꼭 해줘라. 그래야지 내가 원하는 값을 정확히 보고 분석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심사 구매 의도 타겟 같은 경우는 구매 의도를 1순위로 하고 관심사까지 넣는다면 여기서 설정 방식을 포함으로 할 거냐, 일치로 할 거냐 이거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타겟 확장 필요하신 분들, 모수가 더 넓게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꼭 하시고 아니면 풀어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세팅하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찍어봤고요. 제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했을 때 성과가 좋았던 경우가 좀 있어요. 물론 뭐 이것 때문에 있는 건 아니지만 명확하게 확인을 할 수 있게끔 내가 이 그룹에 대한 명칭 또는 타겟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나중에 효율이 좋아서 봤더니 이게 타겟 확장도 됐고 막 타겟이 너무 많아.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니까 타겟 설정한 구매 의도나 관심사가 5개 이상, 10개 이상 넘어가면 저는 가능한 좀 쪼개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걸 추천을 드리니까요. 여러 가지 방법을 해보시고 궁금한 거나 좀 헷갈리는 게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